속보. KF-21단 1년 만에 엔진 공개. 미 한국 언제 이만큼 만들었나? 로키드 F-414 엔진 거의 따라잡아.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F-21 엔진은 고도 15km 이상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며 마하 1.8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술은 스텔스 전투기의 필수 요소인 고고도 기동성과 속도 유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성과로 평가됩니다. 미국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독자적인 엔진 설계와 생산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와 연소실을 자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3중연소 기술을 통해 연료 효율성을 15% 이상 개선하고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분야로 한국이 이를 성공시켰다는 소식에 군사 강국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엔진 독립을 선언한 지 몇 년 만에 이 정도 성과를 내다니 방산 기술력의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엔진 공개는 단순히 KF-21의 성능 개선을 넘어 한국이 전투기 기술 자립을 이루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F-35 전투기의 엔진 공급을 독점하며 동맹국들의 방산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한국이 국산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KF-21 엔진을 기반으로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도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도 KF-21과 이 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산 수출 확대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청 관계자는 이번 엔진 공개는 한국 항공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독자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의 엔진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세계적인 항공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F-21 그리고 그 심장부를 책임지는 국산 엔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인데요.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주변국들과도 전략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방위산업이 매우 중요하죠. 방위산업은 단순하게 군장비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동반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K방산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 바로 한화인데요.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하면 94조 원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항공엔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K방산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5년도 국방 예산안이 60조 원 넘는 금액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최초 양산을 위한 1.1조 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심의가 통과된다면 2026년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투기를 양산하는 8번째 국가가 된답니다. KF-21 최초 양산에는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이 전투기 양산 단가의 15에서 20% 정도예요. 추후 양산한 전투기를 해외로 수출하더라도 엔진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해서 수익 저하, 납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내하여야 한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의 심장인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첨단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이 필요한 이유. 항공 엔진은 항공기 개발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매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해외 기술에 의존할 경우 앞서 말했듯 부품 공급 문제나 기술적 종속에 빠질 위험이 커요. 기술 자립성 확보와 외부 변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방산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죠. 또한 첨단 항공엔진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군용 항공기, 드론 등 국방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한국의 국방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전투기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답니다.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 엔진 개발은 상업용 항공기,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항공우주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과연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이 불러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첨단 엔진 한 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60종 이상의 첨단 소재와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해요. 전투기 엔진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며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취급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기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까지 KF-21, FA-50, 무인 전투기 등의 수요를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소 30에서 43조 원. 추가적으로 6세대 AI 전투기 민항기, 발전용 엔진 등 민간 파생형 엔진 개발까지 고려한다면 최대 94조 원까지도 추정할 수 있답니다. 첨단 엔진을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금액적으로 막연한 추정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예시로 미국의 항공헬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항공헬리. 미국 코네티컷주는 글로벌 항공엔진 산업의 중심지로 주요 항공엔진 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엔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작업 수요 역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운송 시간, 경비 등의 절감. 그 결과 제조 공장, 관련 시설 및 업체 등이 3에서 40km 내에 밀집되어 생성되며 전체 공급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죠. 그 결과 기업들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엘리가 형성되었어요. 1999년에 6개의 회원사로 시작해 현재 130여 개의 회원사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큰 발전이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코네티컷주에서 항공엔진 산업에 36,700여 명이 일하며 미국 항공엔진의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익이 한화 약 39조 7,500억 이상으로 항공엔진 부분이 15에서 20%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빠른 경제 성장이 돋보이는 코네티컷주는 그만큼 항공엔진 제조업체들에게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본 투자에 대해 판매세 면제. 6.35% 세제 혜택 지원. 2. 9가지 제조업 지원 기금 운용으로 소규모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금액 지원. 100명 이하 기업. 최대 25만 달러 지원. 3. 2년간 20명 이상 고용 유지 기업은 3에서 8년간 최대 50% 급여세 환급 혜택 적용. 미국 항공엘리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USA 미국 법인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5일에는 퓨처 엔진 데이 행사를 열어 항공엔진 사업의 현황과 미래, 코네티컷 항공엘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어요. 첨단 항공엔진 기술은 미래 먹거리라고 부를 정도로 성장 가능성과 수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45년간의 엔진 생산 경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첨단 엔진 개발을 해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응원해주세요. 2. 보잉. 공격 헬기 도입 재검토에 어떤 드론도 아파치 대체 불가. 이날 행사에서 보잉 측은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 항공기가 주목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인 항공기가 유인 항공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티너 요퍼, 보잉 부사장 겸 공격 헬기 사업부 총괄과 T. 제이머선, 보잉 공격 헬기 사업 개발 디렉터가 참석해 아파치를 소개했다. 아파치는 1984년 미 육군이 전력화한 이후 현대 육군 항공의 초석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고 보잉 측은 설명했다. 현재 19개국에서 총 1,300대 이상의 아파치를 운용 중이다. 특히 미 육군은 지금까지 아파치로 총 520만 비행시간을 달성했으며 이 중 130만 시간은 전투 비행시간이다. 유파 부사장은 다-64 아파치는 최고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현존하는 최강 공격 정찰 헬기라며 그 어떤 무인 플랫폼도 오늘날 아파치를 대체할 수 없다. 미래의 전장에서는 유인 및 무인 시스템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J 제이미슨 디렉터는 미래의 전장과 관련해 다음 단계의 핵심은 유무인 체계, 몸티의 원활한 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무인 체계는 최근 분쟁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으며 이는 발사형 효과체, 론치트 이펙트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사형 효과체는 공격 헬기가 운용 및 제어할 수 있도록 맞춤 개발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격 헬기의 도달 범위, 상황 인식, 치명성 및 생존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